자, 그러면 이제 회로 이론에 대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류 전기가 있고요. 직류 전기가 있고요. 두 번째, 교류 전기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기는 뭡니까? 그쵸? 우리 가정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교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장비들을 보면, 가전제품을 보면 다 AC 220V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AC가 뭡니까? 교류를 의미를 하죠. 근데 우리가 뭐 핸드폰 충전기 뭐 이런 걸 보면 뒤에 AC 220V가 적혀 있고 그 밑에 DC 뭐 예를 들어 5V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DC가 직류를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직류가 있고요. 교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뭐부터 배울 거냐? 전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직류부터 배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류가 제일 먼저 쓴 전기는 직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를 보편적으로 씁니다. 근데 애초에 전기가 발견됐을 때는 교류가 먼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교류를 직접적으로 바로 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류로서 바꾸어서 썼을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인류가 먼저 쓴 것은 얘예요. 발견한 것은 교류가 제일 처음이지만 쓴 것은 직류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기초는 우리가 제일 먼저 쓴 이 직류부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형태가 뭐 직선적인 거냐 아니면 교차하는 것이냐 이렇게 달라질 뿐 실제 기본적인 내용의 틀은 둘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직류를 기준으로 전기에 대한 개념을 잡고 교류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전기. 자, 일단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 또는 공간상에 있는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유전자 이거 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을 좀 드리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전기는요, 제일 처음에 일단 기초가 되는 과목이 전자기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로 이론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자기학부터 먼저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회로 이론을 먼저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걸 먼저 볼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전자기학에서도 기초를 조금 다루고요. 지금 회로 이론에서도 기초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자기학을 먼저 보시고 오신 분들은 이거 전자기학 했는데 이거 왜 또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가 어쨌든 전기의 기초이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볼지 저는 여러 입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기학을 보고 오신 분들은 기초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래 이런 내용이 있었지 다시 한번 다 잡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기를 보려면 이 원자라는 개념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 자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전체가 뭐다? 원자라는 친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요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친구가 같이 있습니다.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양의 성질을 띠는, 즉 플러스의 극성을 띠는 아주 작은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가운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핵이 있고 이 핵 주위로는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 원자에 대한 모델은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이 모델은 보어의 원자 구조라는 친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다. 자, 그럼 볼게요. 요 주위에 이 전자들이 있는데, 자, 특히나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선이 이렇게 쫙 그어져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궤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외울 건 아니에요. 필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뿐이에요. 아니 뭐 전자궤도라는 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즉 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이 궤도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는요 여러 개의 궤도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궤도가 두 개가 있다. 그죠? 즉 제일 바깥쪽 궤도에 또 전자가 있는데 이 제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가전자라고 부릅니다. 가전자. 이 가전자가 가장자리 있어 가전자네요.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가가 무슨 의미냐면 같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전자는 같이 있는 전자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내용이 좀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성자요. 자, 양성자는요 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로서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하라는 개념. 자, 이 전하라는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 전기 이 과목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건데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띠는 전체적인 전기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물체가 갖는 기본적인 전기의 성질을 전하라고 부르더라. 자, 그리고 실제 양성자는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 질량 그냥 간단히 말하면 무게 개념이 있죠. 전자보다 약 1836배의 질량을 가지더라. 즉, 이 친구가 얘에 비해서 1836배 무겁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요거 참고로만 들어놔 주십시오. 우리 자격증에 있어서는 이 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몇 배 무겁습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나 이 자격증 따고 나서 나 공기업 준비할 건데 그래서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얘가 공기업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아시겠죠? 다음 중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해놓고 양성자는 전자보다 무겁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미래 공기업을 준비를 한다. 그런 분들만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게 나오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요렇더라. 즉,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실제 얘가 양성자인데 이 양성자가 어떤 전하를 가집니다. 즉 전기를 가져요. 그 전기량, 다르게 말하면 전하량이 얼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에요.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물론 아주 옛날에는 얘가 개별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얘가 개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값입니다. 아시겠죠?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전하량을 다르게는 전기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전하량을 계산하라 이렇게도 묻지만 전기량을 계산하라 이렇게도 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전하량은 자 양성자에 대한 전하량이기 때문에 뭐 이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는 스몰 q 아주 작은 값은 스몰 q 혹은 대문자 q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즉 어쨌든 q라고 하는 것들 혹은 스몰 e 소문자 e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전하량을 의미를 하더라. 간단하게는 전하를 의미를 하더라.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실제 이 문자 기호를 가지고 시험 문제 언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자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자 기호도 우리가 알면 좋지만 특히나 중요한 거는 단위입니다. 항상 전기는요,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에 가시면, 여러분 필기 합격하면 뭐 봐야 됩니까? 실기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실기 가서는 이 단위를 기술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 단위를 가지고도 우리가 답안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물리량을 익힐 때 이놈의 단위가 이거더라. 이런 거는 항상 같이 짝지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전하량의 단위. 자, 우린 단위는 앞으로 이렇게 가로를 쓰고 요 안에 단위를 집어넣을 거예요. 즉 이것 자체가 단위라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 전하량 혹은 전기량 내지 전하의 단위는 우리는 뭘로 쓸 것이다? C라고 쓸 것이다. 자, 요 놈은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이 C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보면 양성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는 혹은 양성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더라.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챙겨놔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성자는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며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그냥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게 있어요. 얘가 중성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성자는 그냥 양성자 같이 있고 아무것도 띄지 않더라. 중성, 즉 성질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약간 TMI인데, 자, 그럼 여기 중성자가 굳이 요 안에 왜 있을까요?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거는 미리 좀 챙겨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전자기학에서 이제 바탕이 되는 내용인데, 이 회로 이론에서도 어쨌든 밑바탕으로 깔고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극성의 전하 혹은 서로 다른 극성은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서로 당기려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흡입력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같은 극성의 전하는 반대로 밀어내려고 하는 반발력이 생깁니다. 자, 요게 물론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운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걸 간단하게 자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석. 자, 물론 우리가 지금은 양성자 딱 하나만 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양성자, 얘는 이제 플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마이너스가 있는 게 있죠. 그쵸? 우리가 조금 이따 할 거지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실제 이 전자도요, 어떤 전하를 띱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의 전기를 가져요. 이때 이 전하의 전하량은요,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얘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방금 했기로 양성자 한 개가 요만큼의 전하량을 띈대요. 전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이고 이 전자도 요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보면 실제 이놈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나 양성자 하나가 가진 전하량이나 그 값이 어떻습니까? 부호만 앞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차이가 있지 전체적으로는 같죠. 다르게 말하면 전하의 크기는 같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자 보세요. 서로 다른 극성의 전하, 요거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대로 의미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여기 양성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있다. 그럼 양성자와 전자가에는 어떤 힘이 있다? 서로 그렇죠. 땡기려고 하는 힘이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극성의 전하. 예를 들어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다. 혹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밀어내려고 한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어떻게 한다? 밀어내려고 한다. 그럼 얘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석으로 생각을 하면 플러스가 N극이고 마이너스가 S극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편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자석에 N극과 N극을 가까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려고 하죠. 맞습니까? S극과 S를 가까이 놔도 밀어내려고 합니다. 전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N극과 S극을 놓는다. 그럼 서로 어떻게 합니까? 탁 달라붙으려고 하죠. 전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델에 있어서 자, 원자 핵이 있고요. 주위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가만히 놔뒀을 때는 이 전자가 밖으로 그냥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붙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요. 실제 이 원자에 대한 모델은요. 나는 이 모델 조금 뭔가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럼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계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태양계 간단히 말하면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고 얘들이 요 주위에 돈다. 그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태양이 있고 각 행성들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보면 조금 그렇죠? 와닿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자,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지구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자,
자, 태양이 더 무거울까요? 지구가 더 무거울까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태양이 더 무거워요. 이거 알고 있죠. 이와 똑같이 이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 전자보다 그냥 무겁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